짜잔! 반갑습니다. 강남 스튜디오의 마스코트 무지와 함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단무지, 화이트 무지. 요거는 이제 사슴무지인가? 네, 오랜만에 또 부르려니까 무지와 함께 인사를 드려봤는데 무지를 또 반겨주시는 우리 라팜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MC 한승엽이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더워요. 어제는 오후에 좀 햇볕은 세진 않았었는데 습했었거든요. 저는 어제 오후에 운동하다 보니까 습한 날씨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차라리 햇볕이 쨍쨍 쬐면서 진정한 더위를 느낄 수 있는 날씨니까 라이브파 끝난 3시에는 여러분들 나가셔서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또 시원한 커피숍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오후를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라이브파 재미난 퀴즈 10개를 들고 왔는데요. 어제는 정말 역대급 최소 우승자들이 최저 숫자의 우승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죠. 굉장했었습니다. 거의 2만 원 돈이 넘는 돈을 우승자분들이 가져갔었는데 어제 우승한 분들이 또 채팅창에 인증을 하시네요. 회포편님, 한번 가보자님도 하셨나요? 어제 치킨 2마리, 그쵸. 거의 그 값에 가까운 우승 상금을 타가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점 노트 참고하고 오셔서 또 이제 무지의 행운의 기운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제만큼 많은 우승 또 차지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실내에서 하니 괴일 좋아. 그렇습니다. 비 소식이 원래는 있었어서 강남 스튜디오에서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980명인데요. 그래요. 채팅창에 1000명 넘겨보자 칵테일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1000명 넘으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985명, 988명, 975, 왜 줄어들어? 88명, 88명, 9명, 2명, 자, 10명 남았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주말에는 승엽 오빠 보는 게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엘리아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아나님께도 구글 기프티콘 한 장 선물 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999명에서 1000명 넘어가나요? 야, 왜 주도? 넘어가나요? 넘었습니다. 퀴즈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등에 업고 시작하는 오늘의 라이브 팝 첫 번째 문제부터 과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영화 개봉 전 제작하는 공식 광고용 영상물을 부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트레일러, 스크리너, 스포일러. 영화 개봉 전에 제작하는 공식 광고용이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 예고편만 보고도 떡밥 정리를 해준다든지 영화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 말고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또 공개가 됩니다. 공식 광고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화 배급사나 실제 영화사에서 뿌리는 요 영상물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포일러 너무 싫어요. 영화 스포는 노노입니다. 라파우승 스포는 굿굿. 라파머니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 알려드립니다. 바로 트레일러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들 계시는데 헬스 트레이너는 약간 운동을 가르쳐주는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헬스 트레이너 분이시라면 뭐 약간의 말장난이 되겠죠. 트레일러는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재미나게 볼 수 있게끔 예고를 해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갖다 붙이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번 갖다 붙이면서 첫 번째 문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고요. 포켓몬 트레이너까지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 유산을 보호하는 국제 기구가 있죠. IOC, 유네스코, 에이펙 어디일까요? 뭔가 요즘에는요. 저는 이런 약간 영어 약자들 혹은 이제 영어로 된 어떤 기관 얘기하면 다 게임 같아요. 뭐 오버워치도 그렇고 뭐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게 없구나. 보통은 이제 FPS 종류나 혹은 여러 가지 드라마 형식의 게임들이 요런 그룹명 좀 이제 약자로 줄여가지고 게임명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e스포츠인 아니겠습니까? 오펙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보기 중에 하나가 인류가 보존해야 될 세계 유산을 보호해주는 국제기구명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유네스코가 정답입니다. 100% 정답률 나왔는데요. 유네스코는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굉장히 길어요. United Nation Educational
어쩌고 저쩌고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찾아보시면은 되게 길다라고 느끼실 텐데 어쨌든 유네스코는요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죠. 코스트코라고 하시는데요. 코스트코는 저도 이제 집 앞에 스타필드가 있어가지고 코스트코가 있거든요. 코스트코가 아니고 저는 이제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코스트코나 이런 트레이더스 대용량으로 음식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뭐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살 때 코스트코를 가는 거고 유네스코는요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관하는 데입니다. 오늘 드립력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들? 맞아요.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세 번째 문제 주시죠. 글래머러스와 캠핑을 혼합해 만든 신조어 무엇일까요? 글래머핑, 캠프러스, 글램핑. 뭔가 이 캠핑과 혼합해서 만드는 신조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요, 캠핑하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캠핑을 통해서 뭔가 막 투자하고 이 취미겠지만 와, 그 캠핑 용품들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 쇼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비싼데 이걸 구입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상당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캠핑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뭐 신조어들 쓰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오늘 세 번째 문제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의 정답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글램핑이 정답인데요. 화려하다. 와 야영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화려하다가 이제 글래머러스, 야영, 캠핑 이제 이게 합성해서 글램핑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적 야영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쇼핑하러 가거나 하면은 간혹 그런 거 보이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보통 이제 먼저 여성분들도 즐기시는 분들 많지만 남성분들이 좀 낚시나 이런 거 특히 즐기시는 분들은 캠핑 용품을 구입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의자 하나에만도 막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이런 귀족적 야영을 하시는 분들 또 이런 걸 뜻하는 게 글램핑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문제 주시죠. 캠프통도 귀족적인데 라고 다소민님 말씀해주고 계시고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이자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인물 어떤 분일까요? 이사벨라, 마리 앙투아네트, 에노이 필리파. 세 분 다 모두 이름만 딱 봐도 굉장히 아름다우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마리오네트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인터네트 하노이 필리핀 이사 가고 싶다. 닉네임 베리님께 구글 기프티콘 드릴게요. 뭐야 저 생뚱맞은 닉네임 베리님 뭐예요? 갑자기 막 문제와 관련된 채팅들이 막 나오다가 이사 가고 싶다. 이거 뭐야? 갑자기 되게 생뚱맞아서 웃겼습니다. 베리님께 구글 기프티콘 드리겠고요. 네 번째 문제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되게 웃겼네. 정답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이사벨라, 마리 앙투아네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했구나. 베리님께서 보기를 통해서 애드립을 날려주셨는데 베르사유 궁전의 트리아 농간에서 살았었던 아름다운 외모로 불리고 또 작은 요정으로 불렸었던 또 마리 앙투아네트 요 분이 또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이자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었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딱 문제 중간 왔어요.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디지털 제품 간 무선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 규격의 용어 무엇일까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핫스팟. 네. 요즘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겠다. 요즘에 문제 이건 딴 얘기인데 문제 맞춘 뒤에 제가 이건 또 얘기를 할게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핫스팟 요 세 개 다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죠.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 제품 간의 근거리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선 없는 이어폰들 요걸 통해서 쓰시죠. 요 기능이 있어야만 뭐 에어팟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딱 채팅창에 써주시는데 요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죠. 선 없는 이어폰 쓰려면 블루투스가 돼야 되죠. 바로 디지털 제품 간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 규격의 용어가 바로 블루투스였었습니다. 주로 이제 10m 안팎의 초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쓰이는 기능이 블루투스가 되겠는데요. 선 없는 승엽 투스, 출구 없는 승엽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오엔스님께서 그 와중에 저의 피지컬을 쳐주셨어요. 183에 66kg O형 형 사랑합니다. 검색을 치셨군요. 제가 183에 66kg였을 때는 상당히 좀 마른 체격일 때 한 10년 전 체중이고 지금은 76kg입니다. 66kg는 너무 말랐던 때고 지금이 딱 제 키에 맞는 체중이에요. 183에 76, 7. 밥 먹으면 78까지,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75까지 내려가는 체중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주시죠. 다음 중 사람 이름을 딴 음식이 아닌 거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샌드위치, 나초, 피자. 이게 3개 중에 2개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음식 이름이래요. 근데 하나는 아니야. 놀랍죠, 여러분? 일단 이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사람 이름을 딴 음식이 아닌 거. 이거보다, 정답보다 나머지 2개가 더 놀랄 거예요. 와, 근데 그 중에 아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다음 중에 사람 이름을 딴 음식이 아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6번째 문제 정답 무지가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피자가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딴 음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거 봐요. 나초나 샌드위치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정답이 피자고 나초는요. 이그나치오 나초 아나야 라는 사람의 토틸라 칩을 튀기고 치즈와 할라피뇨를 곁들여서 만든 요리를 탄생시켰는데 이제 그게 나초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땄겠죠. 샌드위치는 채팅창에 쳐주셨어요. 영국의 황실 백작인 샌드위치가 만든 음식이래요.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쳐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샌드위치 백작? 나 나중에 아이디 새로 만들면 샌드위치 백작으로 만들래. 와, 뭔가 느낌이 있다. 그렇죠? 저 샌드위치도 평소에 되게 열심히 먹는데 여러분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 6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7번째 문제 주시죠. SNS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을 뭐라고 부를까요? S북, 스눅, SN숙. 왜 보기에 김숙 씨 넣어놓죠? 뭔가 모르게 말장난을 쳐놓은 것 같은 보기의 내용들이 있는데 SNS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을 요즘에 또 어떻게 부른대요. 네, SNS니까 뭔가 앞에는 무조건 S가 들어갈 것 같고 책이니까 책을 영어로 쓴 것 같은 게 들어갈 또 같은데 합성어로 또 얘기할 거니까 순진하게 뭔가 책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것 같은 이름은 아닐 것 같고 라팝숙. 오, 그래요. 라팝숙님 그러네요. 약간 뭔가 이 문제와 연관성이 느껴지는 듯한 닉네임.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팝숙님께 구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7번째 문제의 정답도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스눅. 이게 정답이래요. SNS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 스눅이라고 하는데 SNS랑 책이 뭡니까? 북이죠. 북을 합친 신조어래요. SNS랑 책 이걸 합치면 신조어로 스눅이라고 부르는데 2007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블룩과 유사한 용어라고 합니다. 블룩은 뭐냐면 블룩과 블로그, 북. 원래는 이제 블로그를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것과 흡사한 신조어로 요즘에 스눅이라고 얘기를 쓴다고 하네요. 스눕독은요, 준수님께서 쳐주셨는데 그분은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거죠. 대단합니다, 스눕독. 8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문제 주세요. 필리핀의 섬이 아닌 곳은 어딜까요? 세부, 보라카이, 푸켓. 뭔가 필리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지역들이 보기에 있으실 텐데 섞여 있으니까 다 필리핀의 섬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섬이 아닌 곳이 보기 3개 중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무지가 너무 신났죠? 날라갔습니다. 날라간 기분 좋은 무지가 아파하기 전에 8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번째 문제 정답 알려주세요. 네, 필리핀의 섬이 아닌 거, 푸켓이 필리핀의 섬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지 아프다라고, 무지를 제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네. 무라카이, 머라카이,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무지 탈춤, 네. 본의 아니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준 무지였었고, 필리핀의 섬이 아닌 거 푸켓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지 사망 아니에요. 무지야, 괜찮니? 아, 괜찮네요.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 네. 힘들 때 웃는 자가 뭐다? 인류다. 남들 다 힘들고 아플 때 울지만 이 친구 인류네요, 인류. 아, 이 친구, 아이고. 자, 9번째 문제. 그러니까 무지 성공했지. 남들이 힘들고 울 때 얘는 웃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야, 캐릭터로. 자, 9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째 문제 주시죠.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옥자, 남극일기, 마더. 아, 보통 봉준호 감독님이 뭔가 영화를 만드시면 다 감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보기 영화 중에 감독하지 않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역할로 활동을 하셨겠죠. 영화 세 개 중에 하나는 난중일기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승엽일기, 라팝일기. 오늘 애드립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워서 남극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좀 쐬시면서 커피 한잔 하러 좀 이따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님이 감독한 영화가 아닌 것 무엇일까요? 9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남극일기가 봉준호 감독님이 감독한 영화가 아니래요.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분들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남극일기는요, 봉준호 감독님이 각본만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옥자와 마더 이 두 개의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직접 감독을 하셨고 총지휘를 하셨죠. 자, 9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 역시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그랬었는데 마지막 10번째 문제에서 희비가 많이 엇갈렸었거든요. 10번째 문제에 집중하셔서 다른 경쟁자들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바라볼게요. 마지막 10번째 문제 들어가시죠.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문제. 어제 오늘 오랜만에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팝 진행하다 보니까 한 달 내내 가평에 갔었던 저도 살짝 어색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살짝 어색했는지 어제는 탈락자가 나왔었던 10번째 문제.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드리죠.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허브의 이름을 무엇일까요? 로즈마리, 캐모마일, 라벤더.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이름의 유래가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뭄에 또 잘 견뎌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경작용 작물로 심는다고도 하는데 왠지 캐모마일이 아닌지 대한국님께서 쳐주고 계시고 로즈마리 아닌가요? 로즈마리는 몇 마리인가요? 오웬스님께서 애드립까지 섞어주고 계시는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 바로 로즈마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짝짝짝. 오늘은 로즈마리, 놓치지 않았다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리, 그렇습니다. 로즈마리가 되겠고요. 앞서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름의 유래는요, 라틴어로 바다와 이슬, 이 두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이슬이 되겠죠. 로즈마리누스에서 이제 로즈마리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가뭄에 잘 견뎌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에서 경작용 작물로 심는다고 하는데 10번째 문제 로즈마리. 오늘은 많이 맞추셨습니다. 우승자분들 어떤 분들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야, 오늘은 사실 이게 우승자가 많이 나오면 저도 이제 축하를 열렬히 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승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으시니까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축하를 해드리는데 어제와 너무 또 분위기가 상반돼 있죠. 우승자가 좀 적게 나와야 사실 그 적게 나온 분들도 상금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격렬한 축하가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때는 그냥 소소하게 박수로 전달하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퀴즈를 풀면서 상금을 타가면 더 좋은 거고 또 풀지 못했어도 소통하면서 구글 기프티콘 그리고 종이일권 저와 재미나게 30분 동안 시간 즐겨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매주 주말 오후에 2시 20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오후 시간 라이브 팝이 책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는 가평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찾아오든 항상 라이브 팝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고 또 연찍님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채팅을 쳐주셨습니다. 닉네임 연찍님께도 구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항상 성장하는 라이브 팝이 될 테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1대1 문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체크하고 관찰해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름 휴가 계획은 어디로? 가평의 캠프통 아일랜드와 캠프통 포레스트로 먼저 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2시 20분에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